자, 우리가 MS 워드나 아래 한글로 이런 형태의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받은 사람은 여기에 정해져 있는 그런 양식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을 하고, 자, 이거를 PDF로 저장해서 보내오는 거죠. 그럼 이걸 또 받은 사람은 그거를 취합해서 종합해서 엑셀에다가 쭉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일종의 채점표고,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답안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답을 기재하게 해서 학생들이 쭉 이 답안지를 보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답안을 엑셀에다가 쭉 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 쭉 정의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자, 이런 거는 이제 답을 할 때 1번의 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체크하는 경우 여러 개를 체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식으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PDF로 저장하라고 안내를 해주면 되니까 PDF로 저장을 해서 또 보내오면은 그걸 또 쭉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설문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양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배포를 한 다음에 수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려고 하면은 한 워크시트에다가 쭉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런 채점표를 집계하는 방법하고, 이런 답안지를, 이거는 칸이 요게 같은 게 세 군데 반복되어 있죠. 이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그러면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PDF 파일들을 받았을 때 엑셀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 이 채점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채점표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받은 두 사람이 이렇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파일 두 개가 모여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다 마감이 된 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엑셀에다가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했고요.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이렇게 모아놓은 PDF 파일들은 하나의 폴더에다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폴더를 정해서 그쪽에다가 다 몰아놓고, 자료를 보낸 사람이 PDF로 저장하지 않고 워드나 아래 한글 파일을 그대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PDF로 저장을 해서 내가 좀 수고스럽지만 내가 변경을 시켜서 이쪽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PDF 파일들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양식하고 이쪽에 있는 양식이 서로 다른 양식이거나,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름 항목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름 항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통일된 양식을 가지고 있는 PDF 파일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 파일 이름들은 상관이 없어요. 구조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PDF 파일들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한 폴더 안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엑셀로 들어와서 이 엑셀의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가져오는 걸 보통 임포트 한다라고도 하죠. 그러면 여기 메뉴를 누르면 여기 파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양식을 만드는 영상에서는 PDF 파일 하나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폴더를 통째로 가져오는 걸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들을 종합할 거기 때문에, 자, 폴더를 선택을 하고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PDF 파일들을 모아놓은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내용이 안 보이죠. 분명히 아까 PDF 파일이 있었죠. 그거는 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폴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파일이 아니고 폴더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하위 폴더가 없으니까 그래도 제대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엑셀이 이렇게 분석 작업을 끝내서 이 두 개를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단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결합해서 결합과 변환을 누릅니다. 이거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그러면은 모든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샘플로 해서 활용할 거냐를 물어보는데, 내가 그게 봐서
어떤 항목은 채워져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항목은 채워져 있지 않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는 샘플을 택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눌러보면은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항목에 이 C 항목은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 그럼 엑셀이 이 항목은 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채워져 있는 거를 찾을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면 제일 처음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 여기 첫 번째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 주게 되면 이거를 일단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테이블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문서에는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는 테이블이 있고 점수를 적는 테이블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따로따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따로따로 가져와서 하나씩 해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전체를 다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엑셀이 우리 페이지를 다 분석을 해서 칸을 이렇게 자르고, 그러니까 A4지를 딱 놓고 선을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다 자른 거예요. 잘라서 칸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워 쿼리 편집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등장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인데요. 엑셀이 그동안에 잘 하지 못했던 데이터 관리 기능을 보강한 추가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엑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지만 이게 추가가 됨으로 해서, 뭐 추가가 된 지 꽤 되긴 했지만 굉장히 엑셀을 막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불러온 게 파일이 요렇게 하나 샘플로 불러온 게 있었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한 세트. 그럼 여기 한 세트가 더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엑셀에다가 갖다 쓰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엑셀에다가 이거를 갖다 쓸 때는, 자, 이 사람 마바사라는 사람이 채점한 게 한 줄 쭉 나오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채점한 게 한 줄 쭉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 칸 한 칸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집계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리하는 과정을 변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고 엑셀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할 때 하나의 요 샘플 파일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요 정리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여기다 집계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샘플 파일을 가지고 내가 작업을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걸 할 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와야 돼요. 한 줄로만. 그렇게 해야 이쪽에 샘플표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다른 표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겠죠. 다른 행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줄로 만들어진 거를 한 줄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채점표라고 하는 이름, 이거 자체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죠. 문서에는 들어있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웁니다. 지울 때는 행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쪽이 행이고 이쪽이 열이죠.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쪽 행을 레코드라고 하고 이쪽에 컬럼 1, 컬럼 2라고 적혀 있는 거를 필드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호환돼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도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일단 행을, 요 첫 번째 행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행 제거해서 상위 행 제거, 위쪽에 있는 행을 제거하겠다. 그럼 몇 개를 제거할 거냐? 하나. 이거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차분차분하게 계속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일단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이쪽에 제대로만 전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파일을 쌓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PDF를 계속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두 번째 요 두 개의 줄도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하위 아래쪽에 있는 행 두 개 2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없어지죠. 그러면은 자, 요거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사람 데이터를 쭉 넣으면은 이름, 소속, 가나다 점수, 나다라 점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컬럼 1에 있는 요 항목들이 열로 가야지, 필드로 가야지 이렇게 네코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변환을 눌러서 행열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름, 소속, 가나다, 나다라, 다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밑에 점수, 나다라 밑에 점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요 이름, 소속, 참가자, 가나다라고 하는 거
자체는 데이터가 아니죠. 이거는 요 필드, 요 열의 제목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행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작업들이 여기 단계 여기에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여기 X 표시가 있죠. 이거를 꺼버리면 바로 전에 승격된 헤더 요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시 꺼버리면 그 전 단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머리글로 사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꺼버리긴 했지만 요 승격된 헤더를 위로 올렸다 승격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현재의 상태가 변경된 유형이고 요 상태의 이름을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 표는 원본표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원본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현재 상태의 모양이 이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표의 이름은 변경된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고,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만약에 이런 가나다의 A 항목, B 항목, C 항목이 얼마인지 내가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고 나는 합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 A, B, C 항목이 들어있는 2, 3, 4 요 행을 없애버리면 되고, 나는 이거 집계표를 만들 때 일종의 데이터니까 가나다의 A 항목은 몇 점을 줬고 가나다에서 B 항목은 몇 점을 줘서 합계가 얼마가 됐다. 이 데이터까지 나는 온전히 엑셀로 다시 넘기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집계표를 만들 때에는 사실은 A, B, C 이 항목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없애는 방법은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연습이니까 요 A, B, C 항목에, 그러니까 가나다의 A 항목은 몇 점, B 항목은 몇 점까지도 다 데이터로 보관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할 때는 일단 이쪽에다가 열을 더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가나다의 A는 몇 점인지, 가나다의 B는 몇 점인지 이것도 이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열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열 추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 지정 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넣는 열이다 이런 뜻이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넣을 거냐면은 일단 가나다의 여기 이름을 줘야 되겠죠. 가나다의 A 항목에 대한 점수를 넣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거는 여기 파워쿼리 수식이라는 걸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눌러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말 페이지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내용이 친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 가나다 A라고 하는 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로 채워낼 거냐 그러면 가나다의 요 A 항목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 놓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찾아오는 방법을 여기다가 수식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거 할 때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요 레코드, 요 행을 뽑아옵니다. 행을 뽑아오고 요 행에는 이름도 있고 소속도 있고 참가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필드가 있죠. 이 중에 요 가나다 필드에 있는 걸 찾아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행을 찾아서 가나다 열에 있는 거를 결합한 거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 명령어가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레코드가 있고 여기 그러면은 관련된 명령어들이 다 나오죠. 레코드 점에 자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필드가 있죠. 이거 보이죠? 레코드 필드라고 보이죠? 그럼 여기 탭키를 눌러요. 다 끝까지 쳐도 되고 그 다음에 괄호를 엽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칸에서 이 전체 요 테이블에서 요 표의 이름은 요거였죠. 요 표의 이름을 쓸 때는 여기다가 해시태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요 이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큰 따옴표에 요 이름을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이 표에서 이거를 적어줍니다. 적어주고 자, 이 표에서 그러면은 레코드를 뽑아야 되겠죠. 요게 잘못 들어있네. 어쩐지. 자, 변경된 유형에서
여기에서 두 번째 요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A 항목, 여기가 A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두 번째니까 여기는 번호, 순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 2, 3, 4, 5가 아니고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그러니까 0, 1. 이게 1이 되겠죠. 1. 그러면 이렇게 중괄호에 1이라고 적어줍니다. 닫고, 그 다음 쉼표.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문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 레코드를 불러온다. 이게 레코드죠. 두 번째 레코드에서, 그럼 필드를 텍스트 형태로 불러와라. 텍스트 형태로 불러오는 거는 글자를 그대로 써라. 는 말이죠. 그래서 큰 따옴표를 하면은, 닫는 따옴표도 자동으로 생기니까, 자, 가나다라고 치는 거예요. 가나다. 가나다 필드를 갖고 오는 거예요. 다 끝났죠? 자, 그러면은, 괄호 닫고, 큰 따옴표 닫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구문 오류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잘못 나오는 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다 A라는 게 생기면서 요 1이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제 또 계속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요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카피하고, 그럼 여기다 또 추가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가나다의 B항목의 점수. 그렇죠.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칸이죠. 2죠, 2. B는 두 번째죠. 그럼 다시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나다의 여기도 1.1점이네요. 여기는 뭐 답이 나오기 항상 힘드네요. 그러면 다시 계속 추가해서 가나다 C까지 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라마까지 한번 쭉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라마 C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 작업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리 항목이 많아도 이제 금방 끝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다라마의 B는 4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라마의 B는 4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거는 이 중에 한 줄만 필요하니까 여기 합계 점수가 필요한 요 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지우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널 값이 되죠. 널 값은 아무런 값이 없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도 마바사 B팀으로 채워놓고 요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필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채우기를 찾습니다. 채우기에 아래로라는 게 있죠. 그럼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다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다 채워지죠. 여기도 클릭을 해서 채우기에서 아래로, 그럼 다 채워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죠. 요거는 요 열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자, 이 사람이 요 소속인데 가나다는 3점이고 나다라는 12점이고 다라마는 6점을 줬고 세부적인 점수는 이쪽에 쭉 나열이 된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칸은 필요가 없죠. 그럼 이걸 지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홈에서 행 제거해서, 자, 위에서 상위 행 제거를 누르고 4개를 주면 되겠죠. 그럼 한 해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샘플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도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대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차점표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는 에러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변경된 유형이라는 거를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한 요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게, 자, 마바사는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고 요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서 홍길동의 파일도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 다 나오죠? 이게 완성된 거예요. 자, 이거를 엑셀로 보내요. 엑셀로 보낼 때는 여기 닫기 및 로드라고 적혀진 요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잠깐 기다리면은, 자, 엑셀로 요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다 끝난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집계를 하거나 뭐 총계를 내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가 원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벌려놓고, 자, 여기 이제 채점표가 있거든요.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데 한 사람이
또 다시 결과물을 제출했어요. 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람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쪽에 집어넣죠. 그러면은 자, 엑셀에 들어가서 여기서 요 표 안에서 아무 데서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금방 들어왔던 요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그냥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람들이 데이터를 추가하겠죠. 그러면은 그 폴더에다만 집어넣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양식을 수정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보통 보면은 요 강간찬이라는 사람이 요 점수를 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대략 평균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몇 점을 줬을까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쪽에다가 그런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를 놓고 요 세 개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들을 새로 넣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보통 평균적으로 이 집계를 하는 거니까 보통 11.3점 좀 주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원본에는 없던 표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파워 쿼리로 이용해서 변환시킨 테이블의 모양의 변화가 생긴 건데, 자, 이런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 하나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만들어졌죠. 똑같은 내용의 다른 PDF 파일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사본 만든 게 들어오고 이것도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이 표를 변형을 시켰어요. 엑셀에서 변형을 시켜도 그대로 만들어진 표로 다 반영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양식으로 수거한 PDF 파일들을 불러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지가 작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게 한 줄로 쭉 정리가 되면 안 되고 요게 한 줄, 요게 또 4, 5, 6번이 아래로 가야 되고 7, 8, 9가 또 이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엑셀 파일을 하나 새로 열고 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선택하고 PDF 파일이 정리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취합된 두 개의 파일이 보이고요. 결합해서 데이터 결합 및 변환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엑셀이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테이블 1이 있고 테이블 2가 있어요. 테이블 1은 인적사항이 적힌 표고 테이블 2는 실제 그 답안이 입력되어 있는 그런 표인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예에서는 이게 별도의 다 필드가 아니라 요 문항 1, 문항 2라고 되어져 있는 거. 이게 다 같은 거란 얘기죠. 요게 요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다루기가 이것도 이제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를 쿼리로 하나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요 마지막 거 한 세트 이렇게 4개를 불러온 다음에 4개를 병합해 버리는 거죠. 합쳐 버리는 거죠. 쿼리를 병합하는 형태를 쓰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추가하는 형태로 밑에 주렁주렁 다른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이 인적 사항이 있는 테이블을 일단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 이 쿼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 답안지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택했던 폴더의 이름이고요. 그럼 샘플을 통해서 요거를 하나 정리를 하면 되겠죠. 요런 거는 변환해서 행렬 바꿈을 한 다음에 이거를 위쪽으로 올리면 되니까 첫 항을 머리글로 사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쪽에 완성된 내용을 보면은 변경된 유형을 삭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2개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요 옆으로 다시 1, 2, 3, 4, 5, 6, 7, 8, 9번에 대한 답이 쭉 나열이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쿼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럴 때는 홈에 들어가서 이 최근 원본,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폴더를 찾으면 되거든요.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사용했던 폴더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이 화면에서 바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죠. 데이터 결합 및 변환을 누르고
테이블 2에서 요 내용을 불러옵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같은 폴더에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여기 2번이라고 연번이 붙으면서 새로운 쿼리가 만들어집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 거를 하는데 요 4, 5, 6, 7, 8, 9는 별도의 표로 다시 만들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지우죠. 이렇게 해서 제거합니다. 그럼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환을 하고 행렬 바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1번은 1이고 2번은 2고 3번은 1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결과물을 보면은 변경된 유형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이거는 1, 2, 3번에 대한 거죠. 그러면 다시 홈에서 최근 원본에서 같은 폴더를 선택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테이블을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3이라고 나오겠죠. 세 번째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샘플이 여기죠. 여기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빼고 중간에 있는 두 개니까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놔두고 이쪽에 있는 두 개는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을 바꾸고 머리글을 만들어 줍니다.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변경된 유형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두 파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홈을 클릭하고 최근 원본에서 아까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테이블 001을 클릭합니다. 같은 테이블입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쪽에 4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요 샘플 파일은 여기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4개는 필요 없으니까 전체 클릭하고 열 제거를 합니다. 그럼 요 두 개가 남는 거고요. 이거를 행렬 바꿈으로 해주고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7, 8, 9번에 대한 답이 샘플로 나오고 전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쪽에서 변경된 유형을 삭제하고 그럼 7, 8, 9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가, 요 네 개가 인적사항이 있는 표,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 세 개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 번에 다 결합을 시키면 되죠. 이거는 요 홈 버튼 눌러서 쿼리 병합을 합니다. 이를 조인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쿼리 병합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다가 결합을 시킬 건데 하나씩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기본적인 테이블이 있고 어느 거를 연결시킬 거냐. 여기서 2번. 그럼 어떤 게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에서 어떤 게 같은 거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요거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터 버튼을 누르고 여기 소스 네임을 누르면은 소스 네임까지 같이 나오니까 요거를 빼고 1, 2, 3을 나오게 하겠다. 눌러줍니다. 그러면 1, 2, 3번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추가를 하는 거죠. 병합해 줍니다. 이번에는 3번이죠. 3번.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반드시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쪽에 다 연결되죠? 그러면 여기 필터 버튼을 다시 누르고 소스 네임은 빼고 소스 네임을 클릭하면 요 칸이 한 칸 더 나와요. 그럼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쪽에 이름은 좀 길어지지만 4, 5, 6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강간참, 홍길동에 대한 게 전부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7, 8, 9번에 대한 값을 보여주면 되겠죠? 쿼리 병합을 클릭하고 이쪽에 여기에서는 종합 4죠. 이거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서로 줄을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아까처럼 테이블이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이 세부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별도로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펼쳐주는 겁니다. 여기 눌러서 여기 소스 네임은 지우고요. 확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엑셀로 보내기 위해서 닫기 및 로드를 누릅니다.
이 데이터의 숫자나 아니면 쿼리 방식에 따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좀 기다리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쿼리를 요 4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4개가 나오는 거고요. 요 답안지 종합에다가 결합을 시켜놨잖아요. 이게 정답이 돼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당하게 내가 수정을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정답하고 체크하는 이런 함수 같은 걸 짜가지고 채점 같은 걸 쉽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점수를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것도 아까처럼 이제 새로운 답안지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 을지문덕이라는 학생이 답안지를 하나 제출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테이블 내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쪽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필드 이름을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 점만 좀 주의하면 되겠죠. 이거를 뭐 링크해서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르게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쉬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할 수도 있겠죠. 요 보이는 거는 위쪽에다가, 이 표하고는 별개니까요. 이렇게 따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설문도 마찬가지지만 요 답안의 내용을 정리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